우주 최고의 경계선, 현실에 직조된 틀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 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거대한 은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의 직관은 생물학적 삶의 느린 리듬과 지상 기계들의 바쁜 움직임에 익숙해져 있어서 빛은 지연 없이 즉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램프를 켜면 어둠이 즉시 사라지며 광활한 태양을 가로지르는 실시간 대화에서 광섬유 케이블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듯한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인식은 단지 위안에 불과하며 우리 자신의 물리적 자금에서 비롯된 규모의 착오입니다. 장엄한 우주 궁융을 올려다볼 때 빛은 더 이상 민첩한 전령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무자비한 수호자가 됩니다. 그 속도는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로 지상에서는 신성하게 느껴지지만 끊임없이 팽창하는 무한한 고무 표면 위를 기어가는 달팽이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우리의 고독을 형성하는 근본적 역설입니다. 빛은 인간 기술에 비해 너무 빠르지만 정복에 대한 우리의 갈증 앞에서는 절망적으로 느립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먼 은하들을 관찰한 결과 이 제한된 속도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930억 광년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드러내며 빛조차 그 가장자리를 연결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의 고립을 강조합니다. 이 확장은 어두운 에너지에 의해 가속되지만 2026년 다크 에너지 서베이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어두운 에너지의 밀도가 시간에 따라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주의 미래 팽창 모델에 새로운 제약을 가합니다. 현대 물리학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지적 기둥 위에 세워져 있으며 수학적 방정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선고를 제시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을 가진 어떤 것도 이 속도 한계를 도달하거나 초월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미래 세기의 뛰어난 공학자들이 극복할 기술적 결함이 아니며 이국적인 연료로 넘어설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는 수학적 장벽, 인과성 원리 자체가 세운 보루입니다. 단순한 모래 알갱이를 빛의 속도까지 가속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물체의 질량이 점근 곡선에 따라 증가하여 무한히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물질에 갇혀 있으며 시간과 거리로 만든 감옥의 창살 너머로 별들을 바라보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 고독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얼어붙은 바위 틈새를 스치며 속삭이는 소리처럼 각 발걸음이 고립을 상기시키고 한때 희망의 상징이었던 빛이 우주적 광활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슬이 됩니다. 2026년 다크 에너지 서베이의 최근 연구는 이 한계가 우주의 팽창 모델에 대한 제약을 강화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바리온 음향 진동, IA형 초신성, 은하단, 약한 중력 렌즈 데이터를 결합하여 이전 분석의 정밀도를 2배로 높여 빛이 진화하는 우주에서 정보의 궁극적 전달자임을 강조합니다. 이 속도의 폭정은 우주와 대화하려 할 때 더욱 명백해집니다. 우리의 천체 마당을 고려해 보십시오. 달의 빛이 우리의 눈에 도달하는데 1초 이상이 걸립니다. 수용 가능한 지연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별인 태양은 8분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지금 꺼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따뜻함을 느끼고 빛을 볼 수 있으며 임박한 죽음에 무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계 너머로 모험을 떠나면 심연이 열립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프락시머 센토리는 4년 2개월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의 문명이 오늘 인사를 보내면 우리가 즉시 응답하더라도 간단한 잔영 교환에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 공허를 가로지르는 고고학적 독백일 뿐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이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별섬인 은하수는 10만 광년 이상 확장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허용하는 최대 속도로 횡단하더라도 동굴 벽화부터 디지털 시대까지 인류 문명의 전체 역사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슬픔을 상상해 보십시오. 먼 교향곡의 메아리처럼 각 음표가 늦게 도착하여 지난 시대의 기억을 지니며 우주가 놀이장이 아니라 시간과 거리가 모든 것을 조용히 분리하는 고립의 미궁임을 깨닫게 합니다. 2026년 제임스 웹 망원경의 관측은 섹스턴즈 A와 같은 난쟁이 은하가 화학적으로 원시적임에도 예상치 못한 먼지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며 젊은 우주의 원시 조건에서도
빛이 구조 형성에 빠른 단서를 전달하여 연결이 드물고 소중한 우주의 감정을 증폭합니다. 이 한계의 잔인함은 하늘에 보이는 것이 현재가 아니라 종종 유령으로 가득 찬 누렇게 변색된 사진 앨범임을 이해할 때 더 깊어집니다. 빛의 유한 속도는 망원경을 과거로만 향하는 시간 여행 기계로 만듭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덴드라머더 갤럭시, 육안으로 보이는 가장 먼 천체를 바라보면 우리는 250만 년 전에 출발한 광자를 봤습니다. 우리의 망막에 닿는 빛은 우리의 인간 조상들이 아프리카 평원에서 돌을 깎는 법을 배우던 때 시작된 여정입니다. 안드로메다의 문명이 지금 초강력 망원경을 지구로 향한다면 우리의 불밝힌 도시나 기술 전쟁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선사시대 숲을 볼 뿐 복잡한 지능에 무관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 거품 속에 고립되어 있으며 우주적 지금과 단절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본질적으로 과거층이 겹쳐진 광학적 환상으로 동시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고독을 느껴보십시오. 어두운 협곡에서 바람의 울부짖음처럼 각 이미지가 희미한 기억이며 우주의 현재는 영원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아 무한한 공허를 통해 고대 그림자가 메아리칩니다. 제임스 웹의 최근 발견은 작은 빨간 점들, 리틀 레드 다츠를 빅뱅 후 6억 년 미만의 원시 우주에서 고밀도 은하 속 젊은 초대 질량 블랙홀로 식별하며 MACS J1149와 같은 클러스터의 중력 렌즈를 통해 관찰된 이 물체들은 우주의 젊은 시기가 이미 격렬한 활동으로 표시되었음을 보여주지만 그 빛의 지연이 그들의 빠른 진화의 신비를 강조합니다. 통신 장벽 너머로 C1개는 별간 식민지화의 모든 꿈에 막대한 에너지 비용을 부과합니다. 물리학의 가장 유명한 방정식, 에너지를 질량의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한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 교환의 잔인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우주선이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 예를 들어 10%로 추진되어 알파 센타우리, 델파 센토리, 로의 여행을 40년 모험으로 만든다면 필요한 에너지는 수십 년 동안 지구의 모든 발전소 총 생산을 초과합니다.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우주는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주선의 상대론적 질량이 증가하여 미미한 가속 증가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감소하는 수익의 악순환입니다. 우리는 중력 우물에 갇혀 있으며 우주 규모에서 화학 추진은 태평양을 통나무로 노젓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인 보이어저 탐사선조차 다른 별을 스치려면 수만 년이 걸립니다. 짧고 취약한 인간 생물학에게 우주는 단순히 광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하며 기능적으로 접근 불가능합니다. 이 좌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바다의 한숨처럼 각 파도가 무한한 힘을 상기시키고 우리의 노력은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용해되는 일시적 물방울일 뿐입니다. 2026년의 이론적 진보, 예를 들어 첨단 추진 연구소의 모델은 부정 에너지 없이 시공간을 조작하는 워프 추진 모델을 제안하며 상대성 이론에 부합하는 일정한 아광속 여행에 대한 희박한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의 법칙 속에 더 미묘한 고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시간 팽창입니다. 먼 미래의 인류가 에너지 문제를 극복하고 빛의 속도의 99%로 여행하는 우주선을 건설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승무원에게 은하 중심으로의 여정은 극한 속도에서 주관적 시간이 느려져 단지 몇 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젊고 활기차게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비극이 있습니다. 그들이 몇 년만 산 동안 지구에서는 수만 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귀환 시 그들은 떠난 집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 국가, 문화, 어쩌면 인류종 자체가 지질학적 먼지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별들로의 탈출구를 제공하지만 여행자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이는 공간이 아닌 시간에서의 귀환 없는 여행입니다. 상대론적 우주 비행사는 시간적 망명자가 되며 기원과 단절된 고아가 됩니다. 공간에서의 이동 자유는 시간적 고립의 감금으로 대가를 치릅니다. 이 고통을 느껴보십시오. 시간의 강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각 흘러간 순간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가져오며 별들로의 여행이 친숙한 세계에 대한 영원한 작별이 됩니다.
2026년에 양자 얽힘 연구는 즉각적 상관관계를 허용하지만 유용한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전달하지 못함을 확인하며 인과성을 존중하지만 시간 장벽을 강조하여 양자 연결조차 통신의 무익함을 강조합니다. 현실의 이 엄격한 구조는 우주가 생물학적 존재에 의해 탐험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물질 섬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 광활하고 연결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우리는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고립된 바위 위의 미생물처럼 먼 대륙의 불빛을 볼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헤엄쳐 갈 수 없습니다. 빛의 감옥은 우리의 열망의 지평을 정의합니다. 핵융합, 반물질, 태양빛을 장악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아인슈타인에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러한 수학적 창살과 싸우는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어두운 에너지는 은하단 사이의 공간을 늘려 빛의 속도를 누적적으로 초월하는 속도로 그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이는 매초 새로운 우주 영역이 우주적 사건 지평선을 넘어 영원히 우리의 인과 영역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갇힌 것이 아니라 점차 비워지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 고독을 상상해 보십시오. 광활한 사막 위 바람의 울부짖음처럼 각 모래알이 세계의 일부를 앗아가며 연결이 희미한 기억이 되는 곳에서 점점 커지는 공허를 남깁니다. 2026년 다크 에너지 서베이의 결과는 거의 6억 7천만 개의 은하에 대한 6년 데이터 통합으로 어두운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진화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미래 팽창 예측을 수정하고 전체 영역이 접근 불가능해지는 우주의 개념을 강화하여 우리의 고립을 증폭합니다. 양자 물리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를 놀라운 정밀도로 묘사하지만 고립의 그림을 격리 구역처럼 그립니다. 지적 생명이 만연하다면 빛의 속도가 지배하는 침묵을 설명합니다. 문명들이 솟아오르고 무너지며 빛나고 꺼지더라도 이웃들이 알지 못하며 넘을 수 없는 조용한 심연으로 분리됩니다. 쇠퇴하는 문명의 외침은 너무 느리게 여행하여 이해할 수 있는 귀에 도달할 때 비극은 고고하게 됩니다. 진실과 계시와 연관된 빛은 여기서 베일처럼 행동하며 사건의 동시성을 가리고 각 세계가 절대적 고독 속에서 운명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 현실 앞에서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절대적 물리적 자유는 여력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스타워즈나 스타트rek의 꿈, 우주선이 인과성을 무시하며 은하를 몇 시간 만에 횡단하는 것은 인간 정신을 우주의 실제 차원 공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환상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지역적 거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법의 원을 그립니다. 그 너머 우리는 변하지 않는 과거의 관찰자일 뿐입니다. 이 한계는 단순한 우주교통 규칙이 아니라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 구조이지만 동시에 모든 연결을 방지합니다. 이는 인과성의 방패이자 우리 종의 고립에 대한 선고입니다. 2026년의 신흥이론, 예를 들어 시공간 직물 자체에서 유래하는 어두운 에너지를 탐구하는 것은 이 가속 팽창이 내재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빛의 한계를 취약한 우주 질서의 수호자로 더욱 강조합니다. 그러나 의식의 불꽃인 인간 정신, 별먼지에서 태어난 이 불꽃은 이러한 창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빛의 속도가 물질의 한계라면 그것이 정보의 한계나 시공간 구조 자체의 한계일까요? 현재의 물리적 추측, 웜홀, 알쿠비에르, 넬켜바이어, 매트릭, 양자 얽힘은 이러한 창살을 자르기 위한 우리의 절박한 노력입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를 경외가 아닌 도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거나 우회하거나 공간을 구부리지 못한다면 인류의 궁극적 운명은 요람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이며 집의 나머지를 결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를 비추지만 결코 만지지 못하는 실제 광활함 앞에서 우리를 맹목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빛이 강요하는 맹목은 단순히 외부 비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고 소중한 것을 만질 수 없는 불가능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깊이 파고들면 상수시로 표기된 빛의 속도는 단순한 속도 한계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 사이의 무자비한 변환기임을 깨닫습니다. 상대성의 비극은 공간을 정복하기 위해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우주적 교환 화폐이며 환율은 터무니없습니다.
가설적 우주선이 이 금기된 한계로 가속할 때 우주는 여행자의 시간 구조를 변경하여 대가를 요구합니다. 인간 직관에서 연속적이고 우주적인 강처럼 흐르는 시간은 그 진정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개인적이고 전달 불가능한 연모드로 빛의 장벽에 도전하는 자에게 얼어붙습니다. 최근 워프 추진 모델, 예를 들어 지안니 마르틸의 자니 마어티리와 알렉세이 보브릭의 모델은 부정 에너지 없이 시공간 거품을 사용하며 공간이 우주선 주위로 이동하여 이 팽창을 부분적으로 우회하지만 여전히 행성 전체에 해당하는 에너지 양을 요구합니다. 순간적으로 빛의 속도의 99%로 여행하기로 결정한 승무원의 대담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은하수의 중심으로의 여정이 인간 수명의 일부인 몇 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환시 지구는 떠난 그대로가 아니라 고고학적 유적이 될 것입니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이 뒤처진 자들에게 흘렀을 것입니다. 전체 문명이 솟아오르고 침몰하며 언어가 사라지고 그들의 후손의 후손이 그들을 영웅이 아닌 시간적 이상으로 볼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따라서 별간 탐험을 영원한 망명으로 변환합니다. 별들로 여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간적 자살입니다. 자신의 현재를 죽여 타인의 미래를 방문하는 것이며 출발 순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빛의 감옥은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출구를 허용하지만 알려진 고향으로의 귀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속삭입니다. 너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내 고유 시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고통을 느껴보십시오. 먼 별들의 조용한 흐느낌처럼 각 여행이 말없는 작별이며 귀환은 친숙했던 것에 공허만 가져옵니다. 제임스 웹의 발견은 젊은 은하들이 2살 아이처럼 청소년처럼 행동하며 빠르게 성숙함을 보여주며 원시 우주가 복잡한 구조를 빨리 생성했음을 나타내지만 지연된 빛이 우리의 시야가 먼 과거에 고정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시간적 단절을 강조합니다. 이 시간적 단절 너머로 관성에 의해 부과된 물리적 장벽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솟아오릅니다. 물리학의 가장 유명한 방정식은 에너지와 질량을 빛의 속도 제곱으로 연결하며 로렌츠 인자, 로렌츠 팩터라는 전체 형태의 분모에 어두운 경고를 숨깁니다. 질량 있는 물체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 할 때 그 관성분동에 대한 저항이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필요한 에너지 곡선은 부드러운 경사가 아니라 무한으로 치닫는 수직 벽입니다. 단일 모래 알갱이를 빛의 정확한 속도로 가속하려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별 에너지 총합을 초과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연은 빛의 금기된 속도 문턱에서 우리를 무한히 무겁게 만들어 최고 한계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바리온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질은 정의상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뼈와 살의 본질 자체가 우리를 느림으로 저주합니다. 이 절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산의 무게처럼 한계로의 각걸음이 부담을 지수적으로 무겁게 하며 진정한 자유가 환상이고 한계가 운명임을 상기시킵니다. 최근 양자 이론은 얽히미 양자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탐구하지만 과도한 얽힘이 이기적 라우팅 문제를 일으켜 인과 한계를 깨지 못합니다. 이 속도 한계는 잠재적 은하 문명의 응집력에 파괴적 결과를 부과합니다. 불가피한 파편화입니다. 중앙왕좌에서 통치하는 통합된 은하 제국의 환상은 정보지연 앞에서 무너집니다. 인류가 1만 광년 떨어진 행성을 식민지화한다면 모든 법령, 소식, 구조 요청이 1만 년 걸려 도착합니다. 응답은 또 1만 년입니다. 2만 년의 격차로 실행 가능한 대화가 없습니다. 솟아오르는 것은 통합 문명이 아니라 인류의 고립된 군도이며 유전적, 문화적, 기술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표류하며 서로를 어둠 속에서 잊어버립니다. 빛의 속도는 별들 사이로 퍼지는 모든 문명이 불가피하게 파편화되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인간의 통합은 지구 고립의 독점적 속성입니다. 확장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아니며 서로에게 낯선 다수가 되며 통신 지연에 넘을 수 없는 심연으로 분리됩니다. 이 파열을 느껴보십시오. 거대한 빙하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각 조각이 영혼의 일부를 앗아가며 통합이 고립의 바다에서 희미한 기억이 됩니다. 제임스 웹의 관측은 원시 우주의 초대 질량 블랙홀,
예를 들어 CANUCSLRD Z8.6에서 탐욕스러운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원시 존재가 파편화된 은하의 씨앗을 심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그들의 빠른 성장이 모델을 도전하며 시간적 고립이 우주의 분열 개념을 강화합니다. 법칙을 우회하려 한다면 알쿠비에르 메트릭을 호출하여 시공간 직무를 구부려 앞에 공간을 수축하고 뒤를 팽창하는 파도에 타면 우리는 공간을 통해 이동하지 않고 공간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으며 아인슈타인의 한계를 우회합니다. 그러나 여력학과 양자장 이론은 터무니없는 이자로 청구서를 제시합니다. 이 왜곡을 만들기 위해 물리학은 부정에너지 밀도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에너지 조건을 위반하는 이국적 물질을 요구합니다. 이 불가능한 물질을 합성하더라도 작은 우주선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양은 목성의 질량 에너지에 해당하며 완전히 소멸되어 순수 왜곡으로 변환됩니다. 게다가 이론 모델은 곡률 거품이 고에너지 입자를 앞에 쌓아 우주 눈제거기처럼 별 방사선을 쓸어버린다고 지시합니다. 도착과 감속 시 이 거품은 축적된 모든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하여 탐험하려던 별개 전체를 소각합니다. 우리의 도착 자체가 종말론적 무기가 됩니다. 우주는 우리의 감옥 입구에 지뢰를 매설한 듯합니다. 이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운명의 비웃음처럼 각 탈출 시도가 자파로 이어지며 자유가 치명적 환상입니다. 2026년의 진보, 예를 들어 에릭 렌츠의 모델은 이러한 가정을 도전하며 재앙적 위험 없이 실현 가능한 추진을 위한 더 유연한 시공간 기하학을 제안합니다. 더 깊이 인과성의 공포가 자리합니다. 빛의 속도는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과성의 속도, 사건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속도입니다. 빛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있다면 민카우스키 시공간 기하학은 효과가 원인에 선행하는 참조계를 허용합니다. 출발 전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는 논리적 역설이 아니라 현실 구조의 붕괴입니다. 과거가 변경될 수 있는 우주는 진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가 고정되지 않고 존재가 불안정한 환상입니다. 빛장벽은 따라서 우주의 정신건강 수호자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자신과 모순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실제 과거와 일관된 미래를 가지기 위해 빛의 갓입니다. 절대적 이동 자유는 우리가 삼지라 부르는 사건의 순차적 질서를 파괴할 것입니다. 이 공포를 느껴보십시오. 혼돈의 속삭임처럼 빛장벽은 질서와 무질서 사이의 궁극적 방패이며 그것을 넘는 것은 무의미의 지옥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얽힘 양자 연구는 즉각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지만 무작위 결과가 정보 전달을 방지하여 인과성을 보존하며 양자 규모에서도 인과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우주는 어두운 에너지에 의해 추진되는 가속 팽창을 계속합니다. 여기 최종 잔인함이 있습니다. 우주의 지역들이 이미 빛을 초월하는 속도로 우리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공간을 통해 C보다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금지된 부와 그들 사이의 공간이 빛이 횡단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속도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주적 지평선, 빛이 결코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을 경계를 만듭니다. 매초 수천 개의 은하가 우주적 사건 지평선을 넘어 영원히 우리의 접근 가능한 미래에서 사라집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탐험을 기다리는 정적 영역이 아니라 접근성에서 축소되는 영토입니다. 우리는 무한 팽창하는 바다에서 녹는 빙산 위에 있습니다. 감옥은 정적이 아닙니다. 그 벽이 닫히고 있습니다. 빛장벽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하수와 가까운 이웃들과의 고독에 저주받으며 창조의 나머지가 영원한 어둠 속에서 꺼지며 접근 불가능하고 만질 수 없으며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이 절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허의 속삭임처럼 각 초가 우주의 일부를 앗아가며 점점 커지는 공허를 남기고 희망이 희미한 환상이 됩니다. 2026년 다크 에너지 분광기 데이터는 어두운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약해질 수 있음을 강화하며 팽창 속도를 잠재적으로 수정하고 일부 지역을 더욱 멀어지게 하여 이 신비로운 힘의 이해에 대한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양자 얽힘을 즉각적 전화처럼 사용하는 노력,
원격 유령 작용근 헛된 희망으로 드러납니다. 얽힌 두 입자가 양자 상태를 공유하고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의 상태가 거리에 상관없이 즉시 결정되지만 자연은 유용한 정보 전달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합니다. 측정 결과는 무작위입니다. 우리는 입자를 1초로 강제하여 다른 것을 0초로 만들어 잊은 코드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모 비교 후 빛의 속도로 제한된 기존 채널을 통해 무작위 상관관계만 봅니다. 우주는 즉각적 연결을 허용하지만 즉각적 통신을 금지합니다. 이는 은하 반대편 형제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지만 안녕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무언의 근접성, 불임이며 우리를 분리하는 광활함을 상기시키기만 합니다. 이 슬픔을 느껴보십시오. 단어 없는 메아리처럼 연결이 존재하지만 무익하며 거리가 영원한 저주가 됩니다. 2026년 연구는 양자 네트워크에서 과도한 얽힘이 예상치 못한 제한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기적 라우팅처럼 초광속 통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풍경 앞에서 현대 물리학은 우리에게 무자비한 거울을 제시합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의 현실 규모를 정의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역적 생물, 짧은 범위의 생물학적 현상임을 말합니다. 은하적 신이 되려는 우리의 열망은 사건을 연결하지 않고 격리하도록 설계된 시공간 구조에 부딪힙니다. 빛의 감옥은 각 별개가 이웃의 인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된 고립된 실험실임을 보장합니다. 어쩌면 이는 우주의 자기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파괴적 문명이 즉시 모든 것을 삼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빛의 느림은 우주적 격리입니다. 그러나 인간 정신은 영원한 고립을 받아들이도록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옥 벽 아래 탈출 터널처럼 아인슈타인 로전, 다리인 웜홀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론적으로 실행 가능하지만 불안정하며 형성되자마자 붕괴합니다. 이국적 물질로 안정화되더라도 시간 기계처럼 행동하여 다시 인과성을 위반하며 양자 방사선의 즉각적 피드백으로 우주가 그것을 파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여는 강문에서 물리학은 또 다른 문을 세게 닫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하고 차갑고 반복적입니다. 너는 여기에 속한다. 너는 지금에 속한다. 너머는 보기만 할 뿐, 결코 만지지 마라. 이 좌절을 느껴보십시오. 고대 저주의 메아리처럼 각 노력이 밀려나며 자유가 치명적 환상이 됩니다. 제러드 푹스와 크리스토퍼 헬머릭의 일정한 아광속 워프 모델은 이국적 물질 없이 상대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추진 수단을 제공하며 근본 법칙을 위반하지 않고 탐험의 희망을 되살립니다. 이 이해는 밤하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한때 용감한 탐험가를 위한 초대적인 바다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 깨지지 않는 방탄 유리 뒤의 그림처럼 보입니다. 별들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거의 이미지, 수천 년 걸려 우리에게 도달한 빛의 유령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찰하면 우리는 250만 년 전에 그것을 봅니다.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호미니드가 방황하던 때입니다. 우리는 안드로메다의 지금을 보지 않습니다. 안드로메다의 지금은 우리의 현재 현실과 단절됩니다. 동시성은 짧은 거리에만 유효한 지방적 환상입니다. 우주 규모에서 지금 부주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빛에 의해 꿰맨 다른 시간들의 모자이크지만 결코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독한 시간 거품 속에 살며 빛의 속도는 이 거품 벽의 두께입니다. 이 고독을 느껴보십시오. 밤바람의 속삭임처럼 각 별이 거리의 상기이며 하늘이 우리의 고립을 반사하는 거울이 됩니다. 제임스 웹의 이미지들은 NGC 4490과 NGC 4485 같은 난쟁이 은하 사이의 별과 가스 다리를 드러내며 2억 년 전의 상호작용과 3천만 년 전의 강렬한 단계를 보여주며 빛이 역사적 스냅샷을 제공하지만 현재 시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빛장벽은 자유의 궁극적 한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현 가능한 꿈의 최대 크기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무한히 꿈꿀 수 있지만 유한한 것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실망은 우월한 공학으로 해결할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존재 구조와의 존재론적 충돌입니다. 우리는 무한을 열망하는 유한 존재이며 영향이 여행할 수 있는 속도에 엄격한 한계를 부과하는 우주에 갇혀 있습니다. 빛은 우주적 시야를 주지만 완전한 우주적 시민권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극장에서 특권적 관객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지만 좌석에 묶여 멀리 있는 배우들과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빛은 우리의 창문이자 창살입니다. 그리고 떠나려는 욕망과 물리학이 머무르게 강제하는 이 긴장 속에 공간에서의 인간 조건의 근본적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철학적 공허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의 건축 자체를 지배하는 무자비한 법칙에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이 장벽에 도전하려 할 때 우주는 분노가 아닌 차갑고 유연하지 않은 수학적 저항으로 응답합니다. 우주선이 이 신성한 한계로 가속함에 따라 자연은 가시적 벽이 아닌 물질과 에너지의 속성 자체를 변경하여 우리를 멈춥니다. 물리학의 가장 유명한 방정식은 질량과 에너지를 영원한 포옹으로 연결하며 여기서 가장 엄격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물체의 관성이 고정 상수가 아니라 속도에 의존하는 변수임을 지시합니다. 순간적으로 별 우주선을 건설하여 막대한 에너지를 주입하여 더 빨리 추진하는 문명의 대담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속이 추진에 순종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우주 계측기가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을 표시할 때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주선의 질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시공간 직물이 점성처럼 되어 선체에 달라붙습니다. 각속도 증가에서 에너지 비용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빛의 속도의 90%에서 우주선은 밀도가 높은 나부로 된 듯 행동합니다. 99%에서 작은 행성의 질량에 도달합니다. 여기 존재의 잔인한 접근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정확히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별의 모든 에너지, 은하의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우주는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접근할 수 있지만 최고 속도의 지평선을 결코 만지지 마라. 로렌츠 인자. 상대론적 방정식을 지키는 수학적 파수꾼은 속도 그래프에서 수직 벽처럼 솟아오르며 절대적 이동 자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속삭입니다. 우리는 우리 질량에 갇혀 빛 아래로 기어다니며 무질량 광자가 그들의 타고난 자유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 무력감을 느껴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사슬의 무게처럼 각 증가된 추진이 부담을 무겁게 하며 한계가 불가피한 운명이 됩니다. 2026년 양자 물질 연구는 엑시톤을 사용해 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언젠가 이러한 관성 제약을 완화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극복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상상 연습에서 이 한계를 접근할 만큼의 에너지를 찾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빛의 속도의 99.9%에 도달합니다. 발견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가장 깊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적 망명입니다. 빛의 속도는 공간적 한계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 사이의 변환 속도입니다. 공간을 통해 더 빨리 이동할수록 시간을 통해 더 천천히 전진합니다. 이는 광학 환상이나 시계의 기계적 오류가 아닙니다. 실제 시간 팽창입니다. 이 가설적 우주선의 우주 비행사에게 안드로메다 은하로의 여행은 별들 속 인간 수명인 수십 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운동 방향에서 우주가 수축되는 것을 볼 것이며 별거리가 우주 아코디언처럼 짧아집니다. 그러나 도착하거나 더 나쁘게 지구로 귀환시도 시 진정한 대가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몇 년만 산 동안 외부 우주는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을 보았을 것입니다. 떠난 지구가 먼지가 되었으며 알려진 문명이 잇은 지질학적 층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 문화, 역사, 모든 것이 시간적 심연에 삼켜집니다. 극한 속도는 따라서 미래로만 여행하는 시간 기계이며 귀환 버튼이 없습니다. 별 탐험가는 시간적 고아가 되며 자신의 시대와 단절된 유령이며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미래에서 방황합니다. 빛장벽은 우리가 둘 다 가질 수 없음을 보장합니다. 공간의 광활함을 정복하면서 원래 시간과의 연결을 희생합니다. 우주는 잔인한 선택을 제시합니다. 집에 머무르며 단일 행성에 갇히지만 동료와 동기화되거나
별들로 떠나 역사와의 유대를 영원히 끊는 것입니다. 공간적 자유는 시간적 시민권을 대가로 합니다. 이 고통을 느껴보십시오. 부서진 꿈의 외침처럼 각 우주 도약이 말없는 작별이며 귀환은 있었던 것에 공허만 가져옵니다. 제임스 웹의 이미지는 격렬한 바람으로 둘러싸인 원시 행성 원반을 보여주며 별 탄생조차 시간적 역학으로 표시되지만 지연된 빛이 고대 과정을 드러냅니다. 상처를 더 깊이 파고들어 이 속도 한계의 존재 이유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주 고속도로의 교통 표지판 같은 임의적 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의 속도, 현실이 꿰맨 속도입니다. 빛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있다면 일부 참조계에서 목적지의 출발 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과성, 원인과 효과 사이의 신성한 연결로 우주에 논리적 의미를 주는 것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과거로 메시지를 보내 원인이 효과를 파괴하는 역설을 만들 수 있으며 존재의 구조 자체를 용해합니다. 우주는 그 역사의 무결성을 광신적 열정으로 보호합니다. 빛장벽은 혼돈 역설에 대한 현실의 자기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일관성을 위해 유한 속도에 갇힙니다. 우주적 지금 기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과거가 제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감옥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우주는 절대 자유의 장소가 아니라 인과 없는 악몽,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고 동시에 모순적인 것입니다. 이 공포를 느껴보십시오. 잠재적 혼돈의 속삭임처럼 빛장벽은 질서와 무질서 사이의 궁극적 방패이며 그것을 넘는 것은 무의미의 지옥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2026년 상대성을 양자역학과 연결하는 이론은 양자장 이론의 수정이 워프 여행을 더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탐구하며 인과성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의 궁극적 잔인함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도망치는 것에 있습니다. 기술적 및 상대론적 한계를 토론하는 동안 우리가 연기하는 장면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에너지의 수수께끼로 추진되는 우주의 팽창은 은하들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빛의 속도 폭정이 가장 어두운 측면을 드러냅니다. 우주적 지평선입니다. 우주의 지역들이 이미 빛을 초월하는 속도로 우리에게서 탈출했습니다. 그들이 공간을 통해 C보다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금지된 부와 그들 사이의 공간이 현기증 나는 속도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먼 은하에서 방출된 빛은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여행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더 빠르게 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주자처럼 보입니다. 이 광자들은 공간 팽창 흐름에 대항해 무자비하게 패배합니다.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탐험을 기다리는 정적 영역이 아니라 접근성에서 축소되는 영토임을 의미합니다. 매초 은하들이 우주적 사건 지평선을 넘어 영원히 우리의 인과 영역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현실과 단절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며 신호를 교환하지 못할 것이며 영원 전체와 빛의 속도의 99.9%로 여행하는 우주선으로도 방문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옥은 성장하지만 우리의 접근 가능한 감방은 반비례적으로 축소됩니다. 우리는 물질 섬 위에 고립되어 있으며 우주 군도는 어둠으로 흩어집니다. 이 절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허의 속삭임처럼 각초가 우주의 일부를 앗아가며 점점 커지는 공허를 남기고 희망이 희미한 환상이 됩니다. 2026년 신흥이론은 어두운 에너지가 시공간의 여력학적 속성에서 유래할 수 있음을 제안하며 관측된 약화를 설명하고 관측 가능한 우주의 미래 축소에 대한 예측을 수정합니다. 먼 미래의 팽창의 가속이 지속된다면 다른 모든 은하가 밤하늘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미래 천문학자들은 위로 올려다보고 은하수 안드로메다와 융합된 너머 절대 어둠만 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은하가 우주 전체이며 공허의 바다속 고독한 섬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컴파일하는 기록, 허블과 웹의 깊은 필드 이미지들은 신성한 유물, 한때 광활하고 인구가 많았던 우주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며 이제 초광속 팽창의 베일 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주 소식을 가져오는 빛은 언젠가 도착을 멈출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속도는 우리 감방의 벽이며
우주적 팽창은 창문에서 풍경을 멀어지게 하는 간수입니다. 여기 지적 물질의 최고 비극이 있습니다. 무한을 이해하고 수학적 다중우주를 모델링하며 전재성을 꿈꿀 수 있지만 몸과 물리학이 경험을 미세하고 일시적 지점으로 제한합니다. 정신은 몸이 결코 가지 않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우리의 의식은 잠재력에서 무한하지만 실행에서 유한합니다. 이 슬픔을 느껴보십시오. 고대 숲을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처럼 각 떨어지는 잎이 취약함을 상기시키며 정복에 대한 열망이 조용한 기도가 됩니다. 제임스 웹의 데이터는 원시 우주와 유사한 은하들이 예상치 못한 먼지 생산을 보여주며 우주 시작조차 복잡성으로 풍부했음을 상기시키지만 시간적 접근 불가능이 우리의 일시적 위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한계에는 무서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로 유한성이 존재의 긴급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시 어디든 있을 수 있고 언제든 여행할 수 있다면 인간 경험은 그 밀도를 잃을 것입니다. 만남의 가치, 작별의 무게, 죽어가는 별에 포착된 이미지의 소중함은 모두 어렵고 드물며 물리 법칙에 의해 제한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빛이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이는 우리에게 욕망하고 상상하고 과거를 향해 유리와 금속의 대성당 같은 망원경을 세울 시간을 줍니다. 빛의 감옥은 우리를 외부만큼 내부를 강렬하게 바라보게 강제합니다. 물리적 우주의 수평적 너비를 정복할 수 없다면 복잡성, 의식, 공감의 수직적 깊이를 정복해야 합니다. 이 인과 거품에 갇혀 있다면 그것을 살기 좋게 만듭시다. 대체 지구가 워프 도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계를 파괴하면 가까운 별계로의 긴급 대피가 없습니다. 별들은 아름답지만 인간 실용 규모에서 무관심하고 접근 불가능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느껴보십시오. 폐쇄된 정원에서 아이의 웃음처럼 한계가 감사를 키우며 고립이 가까운 것을 사랑하는 초대가 됩니다. 빛의 속도를 극복 불가능한 한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명적 성숙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것은 전능의 유아적 환상을 버리고 제약의 성인 현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한계의 부재가 아니라 엄격한 한계 속에서 무한한 의미를 찾는 능력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먼지이며 적대적 공허 속에 표류하는 빛의 광선에 갇혀 있으며 우리의 위대함은 이동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고유 고독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깊이에 있습니다. 빛장벽은 단순한 창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우리의 진정한 얼굴을 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수감자에서 관찰자로 우주의 신비적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내부 탐험의 초대가 되고 느린 빛이 여전히 꺾이지 않는 희망의 길을 비춥니다. 이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우주 탐험에 평생을 바친 과학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깊은 존경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는 현실의 베일을 뚫고 특수 및 일반 상대성 이론을 드러내어 공간, 시간,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었습니다. 핸드릭 로렌츠와 앙리 푸엔카레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시공간 이해를 위한 수학적 길을 닦았습니다. 헤르만 민코프스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는 공간과 시간을 4차원 기하학으로 통합했습니다. 에드윈 허블과 조르주 르메트르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옥이 팽창함을 증명하여 동적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방정식은 우리의 감방을 비추는 등대이며 출구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벽의 장엄함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또한 미겔 알쿠비에르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빛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고 공간을 구부리는 워프 추진 매트릭을 제안하여 희망을 열었습니다. 최근 연구자들인 지안니 마르티레와 알렉세이 보브릭, 첨단 추진 연구소에서 부정 에너지 없이 물리적 워프 추진 모델을 개발한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시공간 거품을 사용해 공간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활용합니다. 에릭 렌츠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는 기존 에너지를 사용한 워프 추진 모델을 제안하여 고전 가정을 도전하고 초광속 여행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 개인들의 지속적 노력과 조용한 헌신은 지식의 경계를 넓히며
인류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빛의 감옥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게 하며 우주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될 수 있게 돕습니다.